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도 9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트강,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입니다. 자, 1강부터 4강까지는 제가 강의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5번째 강의는 이명진 선생님께서 Part 7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벌써 올해가 8달이 지나고 9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좋던데요. 자, 이런 날씨를 우리 뭐라 그러죠? 네, 공부하기 좋은 날씨 라고 하죠. 놀기 좋으면 공부하기도 좋은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고요. 자, 토익을 준비하신 학생들에게 이번 달의 강의 컨텐츠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강의는 말이죠. 실전 문제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초가 좀 부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용되는 용어들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강의 내용 자체가 습득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 토목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목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0% 환급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만 잘 하시고 목표 점수만 달성하시면 저희가 100%를 다 환급해 드리는 그런 선의의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기초를 좀 다지시고 요 강의로 들어오시면 이 강의의 맛이 또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선생님 버전으로 하자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는 101번부터 146번까지 4개의 강으로 강의를 구성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자리를 옮겨서 1강의 강의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1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반부 5개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5개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조하고 문법하고 어휘라고 하는 3가지 유형의 문제를 만나시게 될 거고요. 자,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대처 방식,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 등등등을 저랑 같이 논의를 좀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실 것이며,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다져두시면 되겠고요. 잘 몰랐던 정보들은 잘 메모해 놨다가 강의가 끝난 후에 리뷰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문제 유형 파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ABCD의 품사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한다. 서로 품사가 달랐을 때는 알맞은 어형과 품사를 빈칸에 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품사가 4개 다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는 뭘 따져봐야 되죠? 의미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품사와 의미. 이것이 지금 유형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의미를 좀 따져봤더니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르면 어휘 문제고요. 자, 같으면 어법 문제입니다. 요거는 ABCD의 뜻이 다 같기 때문에 어법의 문제다. 자, 동사 어법의 문제는 이제 지겨우시죠, 그죠? 세 문항에서 한 6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했고요. 수태 시제를 따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태 시제를 좀 따져보니까 어때요? 주어가 일단 복수형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단수형 동사 A는 여러분들 제거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태를 따져보니까 어때요? 얘가 BPP의 수동태고 나머지는 능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통해서 만약에 능동태가 답이라면 얘를 지우고 시제를 따져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동태가 답이라면 C번에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수태 시제의 논점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뭐다? 바로 능동태, 수동태다 라는 사실도 점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요. 자,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둘 다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주어가 to 이하하는 것을 요구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require는 목적어를 취할 때 명사나 ing는 취할 수 있습니다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는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굉장히 쉽게 얘가 목적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수동태에다가 정답을 이렇게 탁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정보를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자 리뷰를 통해서 다음번부터는 적용할 수는 있었겠으나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좀 써보세요. 투부정사가 목적어일까 아닐까를 따져보시는데요. 자,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지 말고 A를 한번 좀 여기다 적어봅시다. A가 자 요구할 것을 요구하다냐, 요구하도록 요구받는다냐, 이거는 둘 다 해석이 다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따져보셔야 됩니까? 자, 문장의 내용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내용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방문객들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서명을 하고 들어오라고 왜 요구를 해요? 그건 회사 측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회사 측이 만약에 주어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방문객들이 사인하고 들어오도록 요구하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주어는 스스로 뭐뭐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부정사는 자 어떻습니까? require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로 들어올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somebody를 중간에 끼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거 하도록 요구하다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be required to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 즉 require가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뒤쪽에 나와 있는 require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목적어냐 아니면 목적어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추장스러운 과정들을 다 제거하고 require는 투부정사를 바로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어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뭐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지 A가 자, 스스로 뭐뭐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자, be required to를 아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자, 다른 거는 다 차지하고 수험자로서 좀 더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자, 요 부분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be required to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다? 암기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자, 이렇게 자,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이 있는데 be allowed to라든가 be encouraged to라든가 자, be expected to라든가 be asked to라든가 요 정도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참고로 자, 이 투부정사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얘한테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행위를 보강하면 우리는 목적 보호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취하는 것이고 수동태가 되니까 주어 자리로 가고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건너뛰고 좀 더 빠른 문제 풀이를 하시려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be required to, be allowed to, be expected to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잘 해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해설을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1번 문제가 제일 복잡했던 것 같아요.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해석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시설 안으로 move in,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움직여서 들어오기 이전에 front entrance,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입구에서 서명을 하고 들어오도록 요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한 투부정사가 동사 뒤쪽에 붙어 있어서 목적어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기다렸던 자, 유형의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요. 두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죠. A, B, C, D가 뜻이 다 달라요.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자, 어휘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풀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아이가 이제 주어인데요. 자, 요 아이가 동사고요. 자, 그래서 construction firm이라고 하는 게 건설회사죠. 자, 건설회사의 selling point가 되겠습니다. 자, 판매 포인트가 되는데 어떤 판매 포인트예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항상 끝내죠. 프로젝트를 ahead of schedule. ahead of schedule은 일정보다 더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정보다 더 앞서서 일을 끝내주는 것이 메인 셀링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셀링 포인트, 판매 포인트가 넓어요? 키가 커요? 높아요? 자, 주요한,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102번 문제는 아주 단순한 품사가 같고 의미가 다른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를 정답으로 골라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다르게 생겼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것은 origin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원래 독창적인, 본래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s가 붙어 있네요. 자, 명사로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명사로 original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요? 원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riginality라고 하면 요것이 바로 독창성의 뜻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명사 자리라면 요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건 명사처럼 안 생겼으니까 무조건 얘가 답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자, 두 개 다 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 문제야. 문맥상 B가 적절한지 C가 적절한지를 나는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 문제가 그런 유형인지는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렇게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제 풀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른데, 이거 되게 쉽네요. 컴마 이후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컴마 앞쪽은 그래서 뭐예요? 이건 부사 역할을 하는 건데, 부사 역할을 하는데 뭐가 나와 있어요? ed가 나와 있죠. ed는 동사가 아니면 pp이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자, 부사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죠. 이건 뭐죠? 앞쪽에 자, 접속사와 부사절의 접속사와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축약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 축약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접속사와 주어를 제거하고 이렇게 쓰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사가 부사 자리에 그 형용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문맥상 적절한 접속사를 복원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석 문제는 아니니까 품사만 좀 따져보는데, 그럼 누굴 수식해야 돼요? ed를 수식해야 됩니다. ed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동사로부터 나왔죠. 자, 그래서 동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수식을 할까요? 부사가 수식을 하겠죠. 따라서 A번에다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03번의 자,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해석을 좀 해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Part 7으로 가면 이제 Part 7이 굉장히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문항수도 이제 예전 토익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많은 문장을 겪어내면서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고 그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만 탁 냈다라고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좋은 학습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해석을 좀 다 하실 것을 저는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책도 좀 덜 사게 되고 돈도 좀 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적절한 접속사를 문맥에 맞춰서 복원시켜 내셔야 돼요. 저는 센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Game Development Compa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 회사로서 95년에 설립이 된 이래로 이 회사는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해왔다. 저는 뭐 요 동사를 지금 포인트로 해가지고 동사를 지금 단서로 해가지고 앞쪽에 지금 생략된 접속사가 since라고 추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으로 성장을 했나요? Multinational Conglomerates 이렇게 돼요. Conglomerate는 대기업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과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도 굉장히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집단을 우리가 Conglomerates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3번도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ABCD가 어때요? 뜻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품사는 같죠. 다 동사입니다. conduct는 행위하다, 그죠? 이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끌다의 뜻도 있고요. 자, 물론 conduct는 명사로 행동의 뜻도 있습니다. designate는 자, 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operate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죠. 자, 운전하다, 운영하다, 뭐 운영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direct는 또 자, 타동사로서 지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안내하다의 뜻이 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게 바로 뒤에 뭐가 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1번 문제에서 투부정사가 와 있으면 뒤쪽에 목적어가 왔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목적어가 아니냐를 따지는 방법도 일러드렸고, 그것을 따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목적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 자체를 여러분께 제가 몇 개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붙었으니까 목적어 없는 거죠. 그럼 선택지 중에 자동사로 쓰이는 거 누구 있어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들 되게 고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자연스럽게 오늘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워두셨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음번에 또 필요하면 또 꺼내서 또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 그걸 알게 되죠. 한국말로는 운영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와 운영되다라고 하는, 그죠? 예. 운영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와 운영되다라고 하는 자동사가 형태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은 다 표시해주는 언어고요. 영어는 배열에 의해서 판단하는 언어인데, 문제는 배열을 안 해주고 배열을 주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지금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까지의 레벨로 여러분들이 좀 수위를 좀 전투력을 좀 상승시키시려면 사실은 상당한 그런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많이 보고 봐야 하는 것이지, 선생님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operate가 타동사로만 쓰이는 줄 알았어요. 주로 타동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자꾸 문장을 보니까 자동사가 많이 나오대요. 자, 그런데 그게 시험에 또 활용까지 되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악스럽게 막 그걸 막 다 외우려고 막 덤비지 마시고요. 일단 자연스럽게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라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거나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번으로 이제 정답을 쓰시고요. 만약에 그 자타동사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팀이 뭐 요렇게 될 건데, under the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 하에 이렇게 되겠죠? 자, 누구의 감독이에요? 이 사람의 감독 하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R&D 디파트먼트.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죠. 자, 그래서 연구개발부서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시는 비틀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제하에서, 지휘하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해석을 해봐도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가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direct는 지시하다의 뜻은 있지만 이 사람의 컨트롤 하에서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4번 문제 여기까지 해설하고 마무리 짓고요. 영어는 자타동사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오늘부로 내가 비법을 배워서 내일부터 내가 다 판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언어라는 점도 빨리빨리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문제로 가죠.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품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어요? purchase는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쓴다. 자, 강의 안에서 제가 무척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품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못하면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 낼 수가 없습니다. hanger, 이건 명사로 쓰죠? 옷걸이. occasions, 경우. 자, 그 다음에 savings, 자, 저축 되겠습니다. savings account, 그러면 저축 계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세 개가 명사인데 동사 자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바로 답이겠네요. 그런데 자, 그렇게 순진하게 문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동사 자리가 자, 아닌 것이죠. 문장의 동사는 이미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지금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 명사를
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휘 유형으로 판단이 됐으면 빠르게 이제 해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회사죠. 아마 옷을 만드는 회사로 추정됩니다. Fashions가 들어있으니까 제공하는데 고객들에게 뭘 제공하죠? 공짜 넥타이를 제공하네요. 와, 뭐에 대해서? 자, 각각에 대해서. 무엇의 각각입니까? 자, 그들의 비즈니스 수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수트는 정장이죠. 정장 구매 중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정장 구매에 대해서 공짜 넥타이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1번부터 105번까지 5문항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제 잠깐 브레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문제를 한꺼번에 쭉 하면 좀 지겨우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는 자, 그런 목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드시고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자, 106번부터 다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돌아와서 106번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부터 110번까지인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1강의 후반부 강의에서 드리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강의를 1강부터 5강까지 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 달부터는 혹은 뭐 이번 달에도 시간적 여유가 허용이 된다면 이번 달부터도 실천을 하시고요. 하루에 5강을 다 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뇌의 용량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5강을 하루에 다 보고 그냥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되면 좋겠으나 그러기에는 좀 강의량이 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강의 스타일이 정답만 이렇게 간결하게 탁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변형 출제도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해석도 꼼꼼하게 다 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까지 다 암기하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하루에 5강을 다 듣는 것은 좀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강 내지 2강 정도로 나누어서 5일에 나누어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달에 혹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나는 오늘 반드시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 보시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제한사항을 좀 따라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06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수업해 볼까요? 자, 106번은 A, B, C, D가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ing는 동사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ed는 동사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A, B는 동사고요. 자, 참고로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사전상에는 뭐 2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으나 뭐 토익에서는 요거는 분명히 이제 한 가지 뜻으로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나 쿠폰 따위 등을 그죠? 예, 현금이나 다른 상품으로 맞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하고는 달라요. 익스체인지는 뭐든지 맞교환할 수 있지만 명함도 맞교환할 수 있고요. 근데 redeem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쿠폰이나 혹은 뭐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현금이나 상품으로 맞교환하다 이럴 때 쓰죠. 뜻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redeem A for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A를 B하고 맞바꿔서 자, 그렇게 교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치사 for는 뜻이 아주 많은데 자, 교환의 의미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exchange도 마찬가지로 A for B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러분들 2개를 묶어서 for의 용례까지도 좀 정리를 하시면 A를 B와 맞교환하다라고 할 때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세요 라고 할 때 답을 for로 쓸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나 더 드리면 mistake A for B A를 B로 오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와 맞바꿔서 자, mistake, 실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인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지금 그 for가 교환과 대체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들을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용례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모아서 한꺼번에 암기를 해두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선택지에 대해서는 토익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문제풀이로 갑시다. 자, 그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do를 지우고 나면 ing냐 ed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뒤쪽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be 플러스 ing는 결국은 진행형이고, 자, 결과적으로 능동형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정답을 C로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자, 문제 해설 마무리 짓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ileage 다음에 이렇게 긴 수식어구가 여기까지죠? 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mileage가 되겠네요. 자, 승객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flying 되겠어요. 비행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자, 이 항공사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mileage는 자, 맞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바로 요 문제는 be redeemed를 주고 요 자리에 빈칸을 주고 전치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도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ree tickets가 되겠습니다. 공짜 비행기 티켓이나 혹은 호텔 룸스로 자, 그렇게 맞교환이 될 수가 있다. 교환과 대체 의미로 자, for를 자주 쓰게 되는데 특정한 어떤 단어와 결합 관계를 가지고 쓰이는지 자, 제가 알려드린 용례들 exchange A for B, 그 다음에 redeem A for B, 그 다음에 mistake A for B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을 수 있는데요. 자, due to는 전치사죠. in fact는 부사잖아요. after that도 그 이후에 라고 하는 부사네요. 자, even so는 뭐예요? 그렇더라도 얘도 부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뒤쪽에 지금 명사가 하나 지금 달려있고 나는 부사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품사 관계만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시면 원칙만 잘 지키시면 자꾸 해석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A, B, C, D의 품사가 뭐니? 어형이 어떻게 되니?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 짓고 해석으로 갑니다. pleasant는 아주 그 즐겁고 기쁜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향이 되겠습니다. aroma. 그것 때문에 자, 이 향수 회사네요. 그죠? perfume. 자, 되었습니다. 뭐가 됐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언제요? 바로 just 3 months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3개월이 막 지난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7번도 마무리 짓고요. 108번으로 가는데 자, 108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품사부터 판단하시면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107번도 그랬지만 108번도 마찬가지죠. 품사와 어형이 서로 달라요. 여기는 지금 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venue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finding은 타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죠.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다. 형용사 누구? 자, B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항상 토익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먼저 정답으로 골라 놓으시는데 반드시 해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를 지우고 복합 명사를 정답으로 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한 20% 정도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항상 무조건 형용사가 답이야.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실수, 그죠? 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원칙에 맞게 뭐 메인 포인트, 그러니까 주로 출제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잘 따라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그냥 출제가 된 문제지만 향후에 이제 변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것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속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항상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좀 유지를 좀 하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잔소리 할게요. 자, 그러면 해설 마무리 짓고 자,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itable은 적절한이고 venue는 place의 뜻이라 그랬죠.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주제가 뭐예요? 오는 해석이 잘 안 되면 about를 해보시라 그랬죠. robotics. 로봇공학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 6개월 정도 미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추가 사항으로 좀 드릴 것은 since인데요. 자, since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문에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일 때는 뒤에는 과거 동사가 나오겠죠.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어요 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have pp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동사가 나와 있고 뭐 완료가 나와 있지 않죠. 이땐 여러분들 때문에 라고 번역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요령 한 가지 일러드렸고요. 109번으로 넘어가시면 of the towards까지. 자, 품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of는 전치사로도 일부 쓰지만 사실은 부사로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런 단어죠. 분리와 박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부사로 쓰면 이제 뭐 떨어져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B번과 C번은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저희가 규정할 수가 없고요.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용례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이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언제 즈음에 이런 뜻이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요 시간의 용례가 토익에 출제가 되니까 자, 제가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하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딱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간간히 이제 이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후기에 그런 거 올라와요. 오, 이번 달에 뭐뭐뭐 얘기해 준 거 그대로 나왔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 토익이 문제 은행식의 출제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에서 계속 동일한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뭐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꼭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자, 얘는 의미를 규정할 수 있고 얘네들은 너무 넓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 여기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지는 자, 문맥상 의미를 좀 따져보고 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 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Pride's Lottery. 자, Pride's Lottery. Lottery가 원래 복권이잖아요. 근데 Pride는 또 상금 상품이죠. 그래서 요거는 경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경품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win 했습니다. win은 얻다, 차지하다, 획득하다. 그죠? 이런 뜻이죠. 로터리를 차지했어요. 즉 우리말로는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만 자, 영어적인 그런 느낌으로는 복권을 내가 차지했다. 게임을 이겼다라고 하면 저는 한편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하고 싸웠나요? 상대방을 이겼지 내가 어떻게 게임을 이겼어요. 근데 어제 게임을 이겼다. 이건 굉장히 한국말로 관용적인 그런 용법인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영어로는 그 게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win the game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win의 번역이 얻다나 차지하다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복권을 차지했어요. 그 당첨됐을 때 이분이 어땠습니까? 받았습니다. 열흘짜리 휴가를 받았네요. 그죠? 그 경품이 그거였나 봐요. 뭐 여행 상품권을 준다 이런 거였나 봅니다. 열흘짜리의 베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하와이로 가는 거고요. 두 사람을 위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두 명을 위한 자, 열흘짜리 베케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for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 용도, 이익, 위하여, 위한의 의미 맥락이기 때문에 자, B번에다 정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9번 문제는 전치사의 어휘 문제였는데 뭐 해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110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로 품사가 같지를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promptly 너무너무 잘 나오죠?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without delay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ompt는 형용사인데 B번을 보니까 S가 붙어 있어요. 가끔 이런 선택지가 나오죠. ED도 나오고 자, 그걸로 봐서 자,
여태까지는 형용사로만 알고 있었던 학생들도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토익에서 프롬프트는 항상 형용사로만 출제가 되는데요. 자, 동사로 만약에 출제가 되더라도 자, 혹시라도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정보는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촉발하다, 그 다음에 유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한다든가 아니면 오형식으로 써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 촉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자, 요 얘기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자다라고 하면 요것도 잘 공부를 해 두십시오. 혹시라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품사부터 먼저 좀 따져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respond 이하의 자리입니다. respond가 만약에 타동사면 뒤에 명사가 필요하겠죠. respond가 만약에 1형식 동사면 부사가 필요할 거예요. 2형식 동사면 보호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respond는 뭘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reply와 respond는 대표적인 1형식 동사. 자, 무엇에 답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mplain에 답변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한 상태가 됐죠. 자,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사가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해석을 해봐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굳이 respond가 몇 형식 동사냐라고 하는 문법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맞은 품사가 뭘까 해석을 해보시면 부사적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C번에다 잘 쓸 수 있었던 문제였겠습니다. 참고로 respond와 reply는 다시 한번 아예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A에 답하다, A에 응답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1형식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자, 토익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죠.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응답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불평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야겠죠. 자, 힘닿는 한 그들의 능력치의 능력이 닿는 베스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닿는 데까지 자, 그것들을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0번까지 열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01번부터 110번까지 다 해설을 듣고 나니까 몇 번이 제일 어려워요? 101번이 제일 어렵죠? 101번이 제일 어렵고 복잡했고 나머지는 좀 수월했던 그런 수위였던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1강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만나요.